1990년대까지 전체 인구의 1%가 헤로인 중독 상태였던, 마약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 가정을 찾는 것이 불가능했을 정도의 마약 중독국이었던 포르투갈이었는데요. 2001년 7월 1일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결정적인 법안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법안의 핵심은 모든 마약을 비범죄화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리화나, 코카인, 헤로인 등의 마약을 소량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발되더라도 더 이상 체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소 뚱딴지 같은 이야기 전개죠. 마약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 문제를 잡겠다 해놓고 마약을 더 이상 범죄 영역으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요. 이 법안을 비롯해서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계한 분이 주앙 굴랑이라는 분인데요. 그럼 이분이 설계한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 더 이상 마약 문제를 범죄의 영역이 아닌 보건의 영역으로 보겠다는 거였어요. 마약 중독자는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다. 치료의 대상인 환자다.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시킨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실행안들을 실천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과거에는 마약과 관련된 예산을 100이라고 치면 100 중에 90을 마약 퇴치에, 그리고 10을 치료에 사용했는데요. 이걸 완벽하게 바꿔서 10을 퇴치에 쓰고 90을 치료에 썼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변화에는 당연히 사회적인 저항이 따르죠.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냐? 지금 이 위중한 상황이 보이지 않냐? 뭐 이런 저항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이런 결정이 마약 사용을 오히려 부추기고 마약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제가 당시에 그곳에 있었어도 이런 반론의 편에 섰을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논리적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원안을 밀고 나갔고요. 결과적으로 마약 문제를 잡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약물로 인한 사망 숫자는 한 국가의 마약 중독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포르투갈은 유럽에서도 매우 낮은 축에 속합니다. 물론 이야기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런 성공 스토리 뒤엔 이런 유사한 문제를 품고 있으면서 이를 벤치마킹 하고 싶어하는 이제 국가들이 생겨나잖아요. 그중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이른바 좀비 거리 영상으로 요즘 너무 많이 알려진 미국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이 도시 마약 중독 인구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특히 펜타민이 심각한데요. 표를 보시면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검은색은 전체 약물, 붉은색은 펜타민 계열 약물이에요. 2010년 이후 미국의 사정이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펜타민은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샌프란시스코는요. 인구 10만 명당 약물 과다 복용 사용자 수를 보여주는 표를 보시면요. 미국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시가 포르투갈의 사례를 도입하기 위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도입 과정에서 무엇보다 큰 걸림돌 2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포르투갈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처벌에서 치유라는 그 전환이 통했던 건데요. 샌프란시스코는 그 전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일단 마약 중독자들이 이 치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는데요. 그걸 꺾어서라도 치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포르투갈의 경우도 이제 치료를 거부할 시에는 강압적인 제도들을 뒷받침해서 이 사람들이 치료를 통해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었는데 반해 미국은 미국 특유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치료의 강제성보다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약 관련된 문제로 체포된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치료 권고를 받고 이를 수용해서 치료를 받은 사람의 수가 불과 25명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또 다른 하나는 마약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태도랄까요? 인식인데요. 포르투갈의 경우는 카톨릭이 국교에 가까울 정도로 신자가 많고 마약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샌프란시스코는 1960년대 히피 문화를 대변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서부 도시로서 마약을 자연주의 혹은 자유주의 이런 관점들과 혼용해서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도 강하다고 해요. 이건 2020년 초 다운타운의 시에서 내건 광고판인데요. 여기 글귀를 보시면 친구와 함께 하세요. 사람들과 함께 번갈아 가며 사용하세요. 혼자 사용하지 말고 누군가 지켜보도록 하세요. 이게 마약 관련 시의 한 부서에서 내건 공익 광고판입니다. 굳이 말리진 않겠는데 혼자 하면 위험하니까 가급적 같이 해라.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미국 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샌프란시스코의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바라보는 그런 사회적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샌프란시스코는 여전히 마약 문제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아요. 포르투갈과 샌프란시스코의 사례를 보면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국가마다 다른 환경과 배경의 차이 때문에 그 해결법 역시 동일할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아울러 한 국가의 성공 방식을 다른 어떤 국가가 그대로 차용하는 것만큼 어렵고 또 위험한 일도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교양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